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26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이스라엘 건국부터 이어져 온 중동 지역의 주요한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지속적인 도발과 공습이 있었지만 하마스가 최근 10월 7일에 대대적인 기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사태가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먼 곳의 일이지만 중동의 정세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오래된 분쟁 속에서 다양한 전쟁 범죄들이 발생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김수원 패널은 한국외대 아랍어 통번역학과 교수로서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랍권의 전문가로서 이번 토론에 초청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아랍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논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홍기빈 패널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주로 경제 분석을 여기에 더해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치와 경제를 아울러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토론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두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준영 패널입니다. 김준영 패널은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로서 재직 중이시고 미국에서 정치학 공부를 하신 국제외교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틀, 그 중에서도 미국의 시각과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문제에 대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고 신하씨 패널입니다. 알파고 신하씨 패널은 지한통신사 한국특파원 그리고 아시아엔 편집장 그리고 코미디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튀르키예 출신이지만 현재 튀르키예 정부인 에르도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론 탄압의 위협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여서 현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의 다양한 면을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해오셨고 이번 토론에서는 튀르키예 국민의 경험에서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중동에 가까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가 전쟁으로 확장된 원인으로는 하마스의 선제 공격이 있을 텐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논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불안감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라는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김수환 패널은 가자지구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민심이 점점 줄어들고 하마스에게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더불어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 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화 무드 속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중요한 이슈 혹은 국제적인 중요한 이슈가 아니게 될지 모른다는 하마스의 불안감이 이번 선제 공격의 원인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알파고 패널은 하마스의 이런 불안감의 다른 요인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내부에 점점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더욱 강한 봉쇄 조치와 탄압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역시 하마스의 이번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홍기빈 패널은 이런 양주체의 상황에 더해서 국제적으로 미국이 주일한 초강대국이자 경찰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형세가 최근에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마스가 그 기회를 탄 것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고립주의가 미국 내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도 하마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측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알파고 패널은 유대인들이 불법적으로 구축한 정착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한 것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고 지금 이상의 과잉 대응도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수환 패널 역시 이미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김준영 패널은 국제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홍기빈 패널은 양자가 서로를 과잉 대응으로 선전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아랍 쪽 입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과잉 보복으로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과잉 대응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과잉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들 모두 하마스보다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해 많은 논평을 해주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나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제사회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스라엘의 행동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미 양측에서 흔히 말하는 선이 넘는 행위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사건만으로 한쪽을 옹호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양자의 극단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응을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쟁의 확대, 확전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확전의 요인을 기준으로는 크게 미국의 방침, 중동 국가들의 방침, 그리고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방침으로 나눌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전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점에 패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전쟁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 국민들의 상태와 내년 대선을 위한 준비, 그리고 중동 지역의 평화 유지를 희망하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홍기빈 패널은 이런 정황 속에서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 로비와 고립주의 노선 세력 간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의 방침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김수환 패널은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관계 정상화를 하고 있던 이 시기에 기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는 전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홍기빈 패널은 팔레스타인 옹호는 아랍권의 큰 대의 명분이고 전쟁은 이성만이 아니라 순간의 사태와 이에 대한 순간적인 대응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알파고 패널도 최근 이집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나 사우디가 미국을 대하는 냉소적인 반응 등을 들면서 아랍권에서 이번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아랍권을 더욱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군의 과잉 대응이 될 것인데 김준영 패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과잉 대응으로 아랍의 단결을 촉진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지지를 위해 어느 정도 행동을 취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고 설명하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행보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선제 공격의 의도가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아랍권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과잉 대응을 유도하는 하마스의 극단적인 행동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이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리뷰를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군이 지상군을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태는 조금 확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대거 참전하는 수준의 확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확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입장에선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와 국제정세 양 측면에서 논평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홍기빈 패널은 일단 유가는 오를 것이고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는 추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오르고 대한민국은 이런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으로 중동의 평화 무드와 미국의 균형 외교 전략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보았는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정세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패널들은 예측했습니다. 김수원 패널은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의 입장이 변화해서 휴전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다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알파고 패널은 이에 더해서 중동에서 여전히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인데 이 미국이 가지는 외교 전략 혹은 정책이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각국의 지도층만을 타겟으로 하고 중동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 실패의 결과가 오늘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팔레스타인을 대변하는 집단이 국제사회에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생각과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데 둘 중 오른쪽을 고르는 단계는 아마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는 거의 80여 년간 악연을 쌓아오면서 당사자로서는 서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테러와 전쟁, 보복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쉬이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잔혹한 행위가 줄어들거나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양자가 어떻게 타협할 수 있을지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나 이스라엘 정부의 판단들은 얼핏 보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경우도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고의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막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게 과잉 대응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마스는 그 칼자루를 이스라엘에 함부로 휘두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칼자루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그렇지 세계 각지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전투와 테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줄어들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냐의 여부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언젠가 행동으로 옮겨질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여러 폭력 행위들이 줄어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